자, 그러면 편성과 운영 살펴보도록 할까요? 편성과 운영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사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과 운영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앞에 구성의 중점이 이미 구성을 할 때 중점을 둔 부분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잘 만들어진 요리과정을 여러분한테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잘 요리를 하세요 라는 뜻으로 편성과 운영을 잘 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요리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요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럼 공통적으로 기준을 안 냈대요. 왜 공통적으로 했냐면 아까 분명히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자기 지역과 기관과 유아의 개인적인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편성과 운영을 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융통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양성에 맞게 하세요 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려해야 할 공통적 기준을 안내만 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게 이 부분은 꼭 공통적으로 해 주시되 그 안에서 요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자율적으로 기관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럼 편성과 운영 지침 볼까요? 첫 번째 고려할 기준은 뭐냐? 하루를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1시간이라는 어떤 이제 간격이 생겼죠. 3에서 5 이렇게 하다가 이제 4에서 5 했는데 그것이 다시 그냥 4에서 5가 됐어요. 자, 그래서 4에서 5시간 하지만 대부분 5시간을 하시죠. 아이들한테 5시간 이후에 방과후 수업까지 있기 때문에 4시간만 하고 끝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시간 정도의 정규 누리과정을 하고 누리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방과후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기준으로 이 누리과정을 꼭 편성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과 오후의 얘기는 없지만 대부분 오전에 이제 등원해서 바로 누리과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 이후의 시간에 방과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운영 시간은 유아가 중심이 되고 누리가 중심이 되는 시간으로 4시간부터 5시간을 운영하되 나라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나항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자, 확장하여 편성하다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방과후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 어린이집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강의할 때는 유치원에 대한 해당하는 시간보다는 이제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공통교육과정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해당하는 것들도 집어넣어야 돼서 저희가 공립유치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유치원도 공립유치원도 방과후 교사를 통해서 방과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로서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공통적으로 준다고 해서 4시간부터 5시간까지는 4시간에서 5시간까지는 모두 다 모든 유치원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누리과정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5개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준 것을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너네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적합하게 바꿔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다양성을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보육을 모두 포함해서 유아의 경험을 중심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을 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놀이를 중심하게 하기 위해서 교사가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을 작성할 때 놀이를 중심으로 작성해서 그 놀이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작성하라는 계획안의 내용들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기는 중요한 면이니까 변화된 부분이니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계획 수립 1번 유치원은 각 유치원의 교육 철학이나 가정, 지역사회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의 특성 또는 유아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그 계획이 누리과정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교사는 기존에 활용했던 연간, 월안, 주간, 일일 교육 계획안을 각 기관이나 학급의 특성에 맞게 변경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안의 종류, 형식, 분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간 수준에서 매년 작성하는 연간 계획 이외에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을 통합하거나 기관과 담당 학급반 특성에 따라 간단한 일지적으로 활용하여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예전에 운영계획서라는 게 있었어요. 운영계획서.
유치원 운영계획서. 유치원. 자, 그래서 이것을 1년에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1년 전에 미리 이제 한 거의 12월, 11월에 이제 준비를 시작해서 겨울방학 때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운영계획서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마무리 져서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연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이 연간 계획을 굉장히 아주 착실하고 꼼꼼하게 짜서 그 계획한 대로 정말 한 해를 잘 살림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서와 또 계획서의 어떤 효과, 계획서의 어떤 필요성 또는 계획서가 할 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2019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계획서를 마음대로 자율성 있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존의 계획들은 교사가 있죠. 교사가 주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놀이 중심이라기보다는 활동을 중심으로 내가 이거 가르쳐야지, 내가 이 활동 해야지, 이 매월달 3월달에는 주제를 이걸로 삼고 이 주제는 이런 활동을 할 거야. 마치 근데 그걸 유아가 이제 주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가 교사가 주도로서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9에서는 자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놀이 중심이 되다 보면 유아의 놀이는 그때그때 다르고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걸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적용한다는 게 되지 않죠. 그거는 완전히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모순되는 얘기죠. 그래서 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하되 놀이를 계획서 안에 놀이 내용,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를 쓰고 그때 교사가 무엇을 지원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해라라고 된 거예요. 이제는 이런 문서나 이런 행정이 아니라 이제 변화되어서 자 놀이 내용과 놀이를 할 때 지원한 부분을 중심으로 쓰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기존에 이거는 아예 버릴까요? 그건 아니죠. 커다란 어떤 1년의 전체를 보는 울타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그 울타리를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짰다면 이제는 애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커다란 큰 방향은 짜지만 그 방향을 가면서 유아의 흥미 주제와 함께 두 가지 주제가 교사가 미리 계획한 주제와 유아가 원했던 흥미 주제가 같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갈 수 있도록 전체 아웃라인 안에서 아이들의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계획안으로 변경된다. 자율성을 줄 테니 그렇게 바꿔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정통신문도 예전에는 이렇게 미리 다 정했기 때문에 어머니 이번 주에는 내가 이걸 가르칠 거예요 라고 가정통신문을 배부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바뀌면 가정통신문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놀이를 다 한 다음에 지원한 부분, 놀이 결과를 통해서 애들이 이렇게 놀았고 이렇게 배웠어요 라고 사진까지 다 찍고 기록해서 그거를 기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라고 예전에가 미리 보냈다면 이제는 후에 보내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자율적인 계획 수립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안 작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까 말했던 대로 놀이를 한 내용과 지원한 내용을 적으라는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건데요. 유아의 놀이는 미리 계획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가 놀이하면서 경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미 한 거를 중심으로 계획안을 기술한다. 예전에 전통적으로 아까 말했던 계획안을 자유선택놀이, 대소집단 활동, 바깥놀이를 포함해서 딱딱딱딱 짜여진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학급 교육록이라는 이렇게 기록 안에 한 딱 나눠가지고 딱딱딱딱 썼다면 바깥놀이, 무슨 놀이 이렇게 썼다면 이제 개정놀이 과정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실제 놀이한 내용과 그 놀이를 지원한 내용을 포함해서 선생님이 자율적인 형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중요한 부분만 써도 되고 다음에 사진을 붙여도 되고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놀이한 내용과 지원한 부분만 전달이 된다면 자유로운 형식과 자유로운 분량으로 예전에 이 운영계획서는 완전 무슨 전과 분량이었거든요. 1년 동안 내내 하는 거라서 거기에 무슨 특성활동에다가 프로그램까지 뒤에 다 붙고 나면은 인성교육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안전교육 내용 다 들고 나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략화시키면서
편하게 놀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특징.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유아가 실제 경험한 놀이 내용과 그에 따른 교사의 놀이 지원 계획 이 두 가지를 기술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미리 선생님이 계획했던 부분을 굉장히 줄여서 최소화시켰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사는 이렇게 놀이를 따라가다 보니까 미리 준비할 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 또는 장애아라든지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 다문화 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 교사가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획안을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사전 계획을 최소함으로써 교사는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의점. 교사는 자율적인 계획 수립의 의미를 잘 오해하냐면 어떻게 잘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계획안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좀 대강 하면 돼. 너무 힘들었잖아 이때까지 우리 그냥 좀 줄여가지고 대강 하자. 이렇게 단순히 업무를 줄이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업무를 줄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놀이 중심으로 가면 특성상 미리 계획을 못해서 계획안을 축소하는 것 뿐이지 업무가 줄어든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업무가 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항상 놀이를 따라다니면서 놀이의 기록을 남겨야 되고 놀이를 메모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는 예전에 놀이할 때 선생님이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들과 개입했다면 이제는 놀이를 관찰하고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바쁜 시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끝나고 고작 혼자 계획하고 평가 썼던 시간의 부담보다는 유아와 함께하는 시간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조금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의점까지 해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해서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깥놀이 포함해라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깥놀이 많이 안 했거든요. 네, 대부분 실내에서만 하루 종일 있는 경우가 많죠. 다음에 또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아이들한테 충분히 놀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리하자, 이제 자율적인 놀이시 끝났어 라고 선생님이 하면 에이 가기 싫어요, 정리하기 싫어요, 더 놀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 즉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놀고 싶다, 놀이 시간이 부족하다, 난 충분히 놀고 싶다 라는 건데 이때까지 유아를 존중한다고 해놓고는 시간을 존중해서 주지 않았지 않느냐. 선생님이 하루 종일 쭉 계획해서 짜놓고는 이야기 나누기 하고 간식 먹고 바깥놀이하고 선생님이 짜여준 대집단 놀이하고 선생님이 블라블라블라 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얘들아 그만 시간 됐어 그만 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몰입하고 자기가 선택한 놀이를 집중적으로 노는 게 배움이 일어나는데 선생님이 내 흥미와 욕구를 중단시키고 선생님이 준비하신 놀이로 선생님 입장에서 놀이라고 생각하죠. 선생님이 준비한 활동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일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놀이로 생각되지 않았고 난 놀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놀이도 충분히 나가서 바깥에서 배울 수 있는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배움도 플러스 추가시켜 주시고 다음에 애들이 이때까지 부족해서 1시간 자율선택 놀이 가지고 앞에 계획하기 뒤에 정리하기 첩보 떼고 다 떼고 나면 실제 놀이하는 시간은 50분, 40분밖에 되지 않았던 하루 종일 유치원에 갔는데 내가 실제로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40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애들한테 굉장히 적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2시간 이상 놀 수 있도록 개정 놀이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공급하되 그것도 바깥놀이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줄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통성 있는 하루 일과 운영. 여기서는 탄력적이라고 하지 않고 융통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융통성. 자, 융통성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해라. 자, 융통성 하루 일과가 3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했죠. 일상생활, 놀이, 활동. 그 3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선생님이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 활동, 놀이 시간에 그런 길고 짧음도 융통성 있게 선생님이 운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하루 일과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 이 3가지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이때 놀이는 진정한 프리플레이, 자유놀이, 자기가 하는 놀이. 일상생활은 자기의 신체 리듬에 따라서 먹고 싸고 또 휴식도 취하는 그런 일상 바이오 리듬에 대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활동은 선생님이 준비한 이렇게 계획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계획한 것과 유아들이 주도하는 놀이, 그리고 자기가 일상생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화장실에 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생리적인 시간들, 자 이런 것들을 합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놀이를 가장 길게 편성해라. 제일 좋은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에 편성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손 씻기, 화장실 다녀오기, 간식, 점심, 낮잠, 휴식 이런 것들을 유아의 개인적 신체 리듬, 그 다음에 연령에 따른 신체 리듬을 반영해서 아이들한테 하루 일과에서 당연히 제공되어 줘야 되는 권리라는 거죠. 권리. 애들이 그 권리를 누려야 되는 거고요. 교사는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을 계획하는데, 일단 놀이랑 상관없으면 안 되죠. 아까 미리 계획을 상해 생활 주제를 계획했을지라도 생활 주제는 생활 주제로 나가지만 애들이 흥미를 느껴서 놀이를 하는 그 놀이 주제에 관련된 활동도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계획하지 못했을지라도 놀이가 뭐 예를 들어 동물이다. 그럼 동물에 대한 활동으로 같이 연관돼서 지원이 돼야 되겠죠. 자, 유의점. 교사는 미리 계획한 활동을 모두 해야 된다든지 또는 정해진 순서대로 일과를 모두 운영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흐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과를 운영하도록 해라 라는 거죠. 사실 이 점이 가장 교사들한테 어려웠던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말했던 대로 내가 하루 일과 잘 짰는데 학급 경영에 미리 옛날에 계획 중심, 교사 주도의 교육과정 때는 내가 주도하고 계획한 대로 그 다음날 수업을 해야지 내가 훌륭한 교사였거든요. 내가 한 대로 잘 짠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애들한테 수업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평가를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이 내 수업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업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놀이를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놀이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고, 다음에 계획했던 거 나 꼭 해야 돼. 야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게 준비했었더라도 애들이 안 하고 싶으면 흥미가 없다면 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는 애들이 반대로 애들이 흥미 있어 하는 것을 그 다음날 또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약간의 생각의 변화만 있으면 놀이 중심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시간 이상의 충분한 놀이시간 운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놀이시간은 짧게 여러 번 제공하기보다 긴 시간으로 편성해서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여가 충분히 놀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몰입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놀이 이론에서도 요즘 몰입 이론이, 칙센미아이가 말한 놀이의 몰입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몰입은 우리가 무아지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애들이 거기 흠뻑 빠져가지고 몰입할 때 거기서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배웠는데 자꾸 뭔가 배울만 하면 그만 정리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애들이 좀 뭔가 놀만하고 뭔가 배울만한데 자꾸 그만하래요. 그럼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추구했고 목표를 했던 배움이 없으니 선생님이 오히려 놀이를 지원한 게 아닌 거죠. 그러므로 충분한 놀이 시간, 애들이 정말 이제 그만 놀아도 돼요, 밥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선생님이 충분한 놀이 시간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의 몰입과 놀이와 배움에 지원이 된다. 바깥놀이를 포함해서 2시간 이상 항상 확보를 하고 매일 날씨와 계절, 기간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 오늘 못 나갔으면 내일 2시간 이상 더 나가도 된다는 거죠. 오늘 못 나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융통성 있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굉장한 자율성을 줬어요, 교사에게. 예전처럼 장학사님이 나와서 뭐 왜 이렇게 안 했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이 생겼죠. 장학사님이 항상 얘기해줬던 부분이 바깥놀이 안 했다, 1시간 안 했다 뭐 이런 거 보시고 그랬던 거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경험도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근거만 있으면 애들의 놀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융통성을 해도 선생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아니라는 거니까 부담감도 내려놓으시고 또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5번째.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문화적 배경 등으로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편성을 운영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2015부터 계속 똑같이 유지되어 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아이들이 장애아라든지 다문화 아이들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뭐 여기 해설해 보시면 특정 뭐 종교 또는 고정적인 성역할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남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여자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어떤 차별, 그런 것들 때문에 평가절하되거나 또는 차별을 받거나 또는 특정 종교를 강요받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고 이제 이 누리과정 때문에 사실 어떤 종교기관에서 이제 설립해서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종교화를 강요하는 것이 누리과정에서도 이제 원하지 않지만 학부모들도 원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특성을 띄었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경험함으로써 나도 너도 서로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6번에 유아의 발달과 장애에 따라서 조정하여 운영한답니다. 조절 아니고 조정하여 운영한다예요. 그래서 일반 교사인 내가 특수교사랑 함께 수업을 하지만 일반 교사인 나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발달에 따른 운영. 유아의 놀이는 연령과 발달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연령의 유아들일지라도 각자 흥미나 관심, 경험, 발달, 가정의 문화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적합한 방식으로 놀이하니까 그걸 모두 인정해주고 그것에 적절하게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특히 장애 유아 같은 경우는 발달 지연 또는 발달 장애 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다른 일반 아이들과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잘 더불어 생활하고 함께 놀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장애아는 한두 명이고 일반 아들이 뭐 더 훨씬 20명 정도, 뭐 20명 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은 수업은 당연히 일반화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지금 조정하여서 장애아들도 고려하고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원해 주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부모, 특수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진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같이 그 아이를 아까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라는 입장에서도 장애 아이도 마찬가지로 함께 만들어가는데 내가 전공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수교육 쪽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히 보완된 장치, 보조기구 또는 자료 수업 자료 같은 것들도 일반한테 줄 것과 장애아 친구들을 가릴 것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활용, 조정을 통해서 장애로 인한 유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7번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을 합니다. 자, 가정 연계와 지역사회 연계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가정 연계. 가정 연계는 사실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고 부모 교육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이 누리과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부모는 가정에서 노는 것을 담당하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사는 유치원에서 노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가정과 유치원에 노는 것이 또 연계가 되고 협력이 돼야지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놀이의 가치. 엄마들은 왜 놀이의 가치 이해하지 못하냐면 학원에 보내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놀는 건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실컷 놀다 와. 하지만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놀이 안에서 공부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유아교사는 지금 특히 누리과정에서는 놀이가 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노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학교 갈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냥 이것만 준비해도 보내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모교육이라든지 강연회라든지 다양한 워크숍이나 또 부모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시고 부모가 놀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놀이의 가치 같은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유치원에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참여하시고 적극적인 도움, 지원을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면 일단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그분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몫은 원장님과 원감님한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앞에서 나왔던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지역사회 연계는 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는 인적 환경, 물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 학습으로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 그 방문에서 배워 또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 유치원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놀이와 또는 자기 나라의 활동으로 풀어가면서 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자기의 역량 또는 지식, 능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마련해 주시고 이때는 이제 다양한 지역 기관들을 방문할 텐데 그때가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협의하고 또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딱 필요할 때만 가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는 한번 저희도 편지를 한번 써준다든지 아니면 추석 때면 떡 만들었으면 떡이라 돌린다든지 이렇게 서로 평소에도 어떤 관련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여기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교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8번입니다. 교사 연수를 통해서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자, 교사 연수입니다. 교사 연수.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2015 때 나왔던 단어랑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교사가 연수를 받아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개정됐으니까 또 나도 또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교육과정이 변화되면 변화된 대로 또 뭔가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배우는 장소는 교사 연수인 거죠. 연수를 통해서 누리과정 운영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전통적인 거를 그랬다면 뭐뭐하기보다는 이라고 하면서 자꾸 비교해요. 옛날엔 이랬는데 이렇게 하세요 라고 자꾸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받으시고 열심히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 연수가 가장 필수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체, 소모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학습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누리과정 운영이 이제 나 혼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협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함께 집단 지성을 가지고 변화시켜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사 연수 또는 학습 공동체가 경기도 2차 시험에서 집단 토의를 보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도 시험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약간 교사의 보이지 않는 역량까지도 모두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의 운영, 개선에 교사의 역량과 함께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밑줄 치면서 보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쭉 읽어 복습하시고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서는 자율적인 자율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생긴 것 뿐이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자율성을 준 거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교수 학습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